자, 그럼 세목별로 네. 일시적 2주택자 조건이 어떤지 요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는데, 그렇죠. 그럼 과연 그 일시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네. 이제 요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취득세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종전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에서 네. 주택을 또 한 채를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네,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렇죠. 8%. 8%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2주택인 상황에서 만약에 3년 안에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처분을 한다 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3년의 기간을 일시적인 기간으로 봐서 네. 이 신규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우리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 세율인 1%부터 3%만 네.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시적인 기간이 쉽게 말하면 3년이네요. 3년. 맞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종전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져서 맞아요. 2년, 3년 이렇게 복잡했는데 좀 깔끔하게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설명해 주셨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사례를 이어가서 제가 이제 앞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서 네.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매년 또 과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종부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제가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앞에서 설명드렸죠. 1주택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종부세가 과세가 될 텐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이때도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실제는 두 채를 갖고 있지만 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일시적인 기간은 3년이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예전에 이건 아예 인정을 안 해줘서 잠깐 뭐 일주일만 중복되고 맞아요. 폭탄 나왔다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네, 더군다나 중과까지 됐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2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부가 교통정리를 또 해서 3년으로 이것도 역시 통일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정정선 선생님, 양도세도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사례를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네. 제가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이제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네네. 요 3년이 이제 일시적인 기간으로 봐서 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좀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요때는 우리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요. 네.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네. 신규주택을 또 취득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 말고, 네.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는 경우면 네. 이 경우는 어떤가요? 그 경우도 사실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입주권이랑 분양권을 이제 주택으로 보고 네. 주택수에서 카운팅을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네. 이때도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데, 자, 이때 예외 규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종전주택을 못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재건축 이런 거 하다 보면 3년 넘어가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3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완공돼서 그쪽으로 실제 이전하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처분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해주는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조건들이 좀 있는데, 주택을 완공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체가 네. 이사를 가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또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만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3년 경과해서 종전주택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5년, 10년 그러면 계속 있다가 팔아도 되느냐? 뭐 이렇게 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쵸? 그건 네. 언제로 제한이 네. 그래서 요것도 완성 전 또는 그 주택이 완성한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취득 후 3년 이내가 아니고 이제 완성 후 3년 네. 이내로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뭐 3년은 똑같으니까 좀 덜 외우기는 헷갈리긴 쉽죠. 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더 본 것 중에 네. 대체 주택 취득하는 경우도 뭐 요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요건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일시적 2주택 얘기하는 거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했을 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네. 이 신규주택을 다시 팔았을 때 얘를 비과세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오, 자, 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겠죠. 그렇죠.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거주를 대체할 용도로 대체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사 기간에. 재건축 기간 동안 네. 가 있을 집을 산다. 그렇죠. 네. 그게 대체주택.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사가 끝나면 네. 다시 종전주택으로 이사를 오겠죠. 그렇죠. 지어진 새로운 주택. 네. 그때 이 대체주택을 팔 때 이때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네네. 네. 그건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을 이제 보면 이 대체주택도 재건축 재개발 시행을 위해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체주택은 옛날부터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우리가 대체주택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대체주택에서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체가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네. 이사 간 이후 1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집에서 또 거주를 해야 돼요. 네. 조건이 까다롭게 있네요. 네.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꼼꼼히 체크를 하는 거네요. 네. 자, 이 주택도 그러면 뭐 언제든지 그러면 대체주택을 양도해도 되느냐? 네. 요때도 마찬가지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만 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네. 대체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 일시적 2주택 조건들이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제각각이라서 헷갈렸는데 네, 맞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3년으로 일단 뭔가 다 통일이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목별로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목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3년이라고는 3년으로 통일됐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네, 이 3년에 뭐 기산일이라든지 또는 그렇죠. 조금씩 차이가 세목별로 있어서 정리할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취득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종전주택이 신규주택 취득한 이후 3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일시적 2주택으로 받는데 네. 예외적으로 네. 신규주택을 처분할 때도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혜택 받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네네. 부분이 이제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 네네.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선 취득세는 네. 신규 주택을 먼저 처분해도 그 예외를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세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네. 취득세가 우리가 종부세나 양도세가 조금 다른데요. 네. 우리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같이 살고 있느냐 네네.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양도세랑 종부세랑 취득세가 네.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차이점을 짚어주시니까 네. 이제 함정이 안 빠지고 절세 네. 혜택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는 뭐 특이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양도세 할 때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세목과는 다르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조건 네. 하나 좀 주의하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질 때도 3년 안에 우리가 양도하거나 아니면 완공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중간에 요건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었죠. 주택을 준공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그곳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되는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준공 후 세대원 전체가 이사를 가고 이사 간 이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되는 그 조건 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실수요자한테 네. 완공 후에 3년 안에 또 기회를 주는 그 경우에는 네. 그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지나서 그 입주권을 사야 된다, 대체주택을 사야 된다, 이 조건은 또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네. 부분도 뭐 우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네.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세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머리가 참 아프시겠지만 이 납세자들도 이 규정이 조금씩 다 다른 거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여의도 5번 출구를 보신다면 그런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우리 정주영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마무리하시죠. 본인이 이제 2주택이 됐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네. 우리가 이제 비과세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뭐 1세대 1주택의 혜택들을 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은행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의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